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광재 국회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포스트박입니다. 이게 뭡니까?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됐죠. 피해 여성 측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3선까지 지낸 박 시장의 빈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포스트 박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 이후를 얘기하는 네. 거죠. 그만큼 의미가 크기 때문일 텐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하마평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박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이 포스트 박을 둘러싼 논쟁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적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우상호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세 사람 모두 아직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모와 애도의 시간이라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 분위기를 반영한 행보로 보입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아주 사활을 걸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오세훈 전 시장 사퇴 이후에 10년 만에 서울시장 탈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는 안 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야권 단일 후보를 통해서 서울시장 필승 카드를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분위기를 종합해보면요. 중도 확장이 가능한 사람을 후보로 선출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네. 한 중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2011년 박 시장과 단일화 과정에서 안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양보한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안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 지지가 많은 유승민 전 의원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 전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헌신하고 차기가 아닌 차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도 표심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인 만큼 보수 성향이 짙은 후보보다는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금조박해. 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뉴스에 익숙한 분들도 이 금조박해라는 말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보다도 정치 지식이 풍부한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해라고 하니까 누구를 못 살게 구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조박해는 금태섭 전 의원과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과 김혜영 전 의원의 이름 가운데 한 글자씩을 따와서 만든 용어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안에 단일 대우를 강조해온 민주당 내에서 사안에 따라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당 속 야당 의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김 전 의원만 성 대신에 글자 가운데를 쓴 거가 돼서 당내에서는 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 아니냐 이런 세간의 해석도 있습니다. 금조박해. 그런데 이 키워드가 갑자기 오늘 떠오른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김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탈당하라,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로 가라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어느 조직에서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보존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여당 내 야당 역할이다. 재미있네요.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현충원의 빈자리. 아무래도 백장관 얘기겠죠? 네, 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대전 현충원이 장지로 확정은 됐는데 통합당은 여전히 대전이 아니라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대전 현충원보다 서울 현충원의 위상이 더 높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대상자는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훈격이 같다는 건데요.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두 현충원 간 차이는 빈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반장 말에 의하면 뭐 차이가 없다는 건데 네. 그런데도 통합당에서 이렇게 서울 현충원 안장을 뭐 우기는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명분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당은 여전히 서울 현충원의 상징성이 큰 만큼 백 장군을 서울에 모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다는 게 현 정부의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백 장군의 서울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는 건데요. 과거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 장례 때도 국가원수묘역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산을 깎아서 묘역을 조성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백 장군의 유족은 아버지도 생전에 대전 현충원 안장에 만족해하셨다 이런 입장을 밝힐 바 있습니다. 대전이나 서울이나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유족의 말에 장군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족에 의하면 나라가 가란 대로 가겠다고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